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2월이 되면서 내가 살던 인천에는 본격적인 프로야구의 열기가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2월 5일에는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산미 슈퍼스타즈의 창단식이 거행되었고 그 소식은 그간 야구에 늘 방관자적 입장에 서 있던 인천 시민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당시의 야구란 군산 상고, 설린 상고, 경북고, 천안 북일고 등 활약하던 고교 야구가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야구 명문이 없었던 인천 시민들에게 청룡기, 봉황기와 같은 고교 야구의 열풍은 그저 인천 앞바다에 뜬 사이다와 같은 것이었다. 행가래를 치는 군산 상고의 선수들을 보며 또 모자를 벗어 던지는 경북고의 선수들을 보면서 늘 사이다가 뜨면 뭐하나 곱부가 있어야지 의 심정으로 체념해 오던 인천 시민들에게 그 소식은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안겨주는 하나의 곱부였던 것이다.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다시 왕년의 인천고와 동산고를 회상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버지와 삼촌은 인천 앞바다에 뜬 사이다를 몽땅 퍼마시기라도 한 듯 명랑하고 발랄해져 있었다. 산미의 창단 소식에 들뜬 것은 어른들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 역시 프로야구라는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프로야구의 개막을 한 달 앞두고 TV는 자주 그 특집을 다루었고 특히 자신의 구단을 소유하게 된 MBC는 메이저리그의 경기 장면이나 일본 프로야구의 명장면들을 연일 보도, 프로야구의 붐을 앞당기고 있었다. 제 교포이자 일본 프로야구의 홈런왕인 장훈의 다큐멘터리와 시속 162km의 강속구로 기네스북에 오른 놀런 라이언의 투구 모습이 방영되고 또 국내 6개 구단의 창단 소식과 훈련 모습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그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실제로 자 저쪽으로 넘긴다 하고 진짜 그쪽으로 넘겨버리던 베이브 루스의 예고 홈런 펜스를 봐봐 진짜 새걸음이었다. 뛰어올라 관중 코앞에서 홈런볼을 낚아채던 메이저리그의 수비와 행여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까봐 아예 야구장의 도움을 넘겨버렸던 왕정치의 장애 홈런 등은 고교 야구에만 만족해온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지의 세계였다. 그리고 이 아마추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프로의 세계, 그 속에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팀이 당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특히 나에게 있어 그 절정은 로고 작업을 마친 각 팀의 마스코트가 발표되었을 때였다. 어른들은 마스코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비교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나마 로봇에 심취했던 당시의 나로서는 왠지 마스코트의 전력이 팀의 전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리 발표된 프로야구 원년의 각 팀 마스코트는 MBC 배팅 자세의 청룡, 삼성, 야구공을 둔 문사장, 오비, 배팅 자세의 곰, 혜태, 포효하는 호랑이, 롯데와 자이언츠의 머리글자인 L과 G 어쩌겠다는 건가? 그리고 우리 산미는 슈퍼맨이었다. 우주 머나먼 곳의 클립턴 행성이 폭파하기 직전 왕과 왕비가 자신들의 아이를 캡슐에 담는다. 그리고 아이의 안녕을 기원하며 저 멀리 우주의 어둠 속으로 캡슐을 발사한다. 캡슐은 우주를 떠돌다가 하필이면 지구에서도 미국의 한 농가에 떨어진다. 마침 그 곁에는 착하고 인자한, 그래서 당연히 가난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는 슈퍼했고 자식이 없던 부모는 하늘이 보내준 아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부부는 아이에게 클라크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는 장성한다.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감춘 채
평범한 인간으로 성장한 클라크. 역시 자식된 도리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 입사하지만 마침 그 무렵 어머니의 임종을 맞게 된다. 어머니는 클라크에게 이제 너의 능력으로 지구의 정의를 지키거라 라는 꽤 부담스러운 유언을 남기고 파란 쫄타이즈와 빨간 팬티, 망토와 부츠, 더불어 손수 바느질한 슈퍼맨의 로고를 전해준다. 그리고 안녕. 물론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파격적인 옷이지만 착하고 슈퍼한 클라크가 어머니의 유언을 거스릴 리 없었다. 그리 드디어 슈퍼맨으로서 새로운 인생이 클라크의 앞에 펼쳐진다. 평소에는 어딘가 모자란 듯한 햇병아리 신문기자 클라크.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공중전화 부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슈퍼맨으로 변신한다. 망토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고 눈에는 초고열 광선을 쏘며 악당을 무찌르고 수많은 인명을 구해내는 클라크. 더불어 그는 동료이자 매력적인 미모의 여성 루이스와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침 이때 지구 정복을 꿈꾸는 대학당 렉스 루더가 출연한다. 렉스는 자신의 야방을 위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폭발의 충격은 척 듣기만 해도 지구의 무척 중요한 한 부분일 것 같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 지진을 일으킨다. 문자 그대로 지구의 위기. 그러나 우리 곁엔 슈퍼맨이 있었다. 슈퍼맨은 급히 사람들을 구한 후 지구 속으로 내려가 무너지는 지층을 받쳐 올린다. 지진 고민 끝. 하지만 그 사이 취재를 위해 산 안드레아스 근처에 있었던 루이스가 숨을 거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슈퍼맨은 광분했고 지구 밖으로 뛰어나가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빛의 속력, 아니 그 이상으로 날아간다. 지구는 자전을 멈추고 잠시 그 힘에 의해 반대로 돌기 시작한다. 비록 이상한 일일지라도 아무튼 시간이 역행하고 과거로 돌아온 슈퍼맨은 다시 루이스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다시 지층을 떠받쳐 지구로 구한다. 뭐 이쯤 되면 렉스 루더의 종말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우리 팀은 3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과학적인 예상과는 달리 언론들은 국가 대표 출신이 많이 포진한 롯데, 아마야구의 강타자들과 안정된 투수진을 갖춘 해태나 삼성을 우승 후보로 거론했고 만약 다크호스가 있다면 일본에서 건너온 백인천의 감독 겸 선수로 뛰게 될 MBC 정도가 있지 않겠냐는 예상을 조심스레 덧붙였다. 물론 지구 전체와 우주를 생각지 않은 우울한 개구리의 식의 옹졸한 예상이었지만 뜻밖에도 보도를 접한 어른들의 표정에는 낙심과 근심이 버무려진 모습이 역력했다. 뭐가 걱정일까? 산 안드레아스 단층도 제자리를 찾았는데 37년 만에 통금이 해제되어 더욱 길었던 그 해의 겨울밤 동네 어른들은 심심찮게 우리 집에 모여 맥주를 마셨고 맥주보다 더 많은 양의 거품을 입에 물며 프로야구의 향방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 특히 호빵을 사주지 않던 대머리의 반장은 스스로 전문가라 칭할 만큼 야구의 온갖 정보를 줄줄이 깨고 있었고 삼촌은 삼촌대로 걸어다니는 야구의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큼 선수들의 성적과 활약상의 전통에 있었다. 따라서 술 심부름이라든지 담배 심부름 따위를 하며 그 자리를 기웃기던 나 역시 어른들의 입을 통해 예전에 미처 몰랐던 야구의 거인들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아마 야구의 홈런왕인 오비의 김우열과 역시 홈런의 대명사인 해태의 황소 김봉현, 국내 최장신의 190cm의 키에서 터져나오는 장타력, 롯데의 거인 김용희와 질세라 홈런의 대명사임은 물론 욕도 어찌나 잘하는지 타석에 들어선 타자들의
싹수를 욕으로 반은 죽여놓는다는 삼성의 포수 이만수. 눈을 감았다 뜨면 이미 2루에 있다는 해태의 도로왕 김일권. 연합회 배는 이름과 달리 최동원과 더불어 한국의 마운드를 대표했다는 삼성의 황금팔 이선희. 진정 이러한 거인들의 이름은 삼촌과 반장의 입을 통해 과거 그들이 아마 시절에 남긴 전설과 신화와 더불어 내 가슴의 한복판에 영롱히 아로새겨졌다. 특히 말이 어눌한 삼촌에 비해 반장의 화술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삼촌이 이들의 명성을 꺼내놓기만 하면 즉시 반장은 이들 명성을 자자하게 만들어 버리곤 했다. 째째한 대머리에게도 그런 숨은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의 걱정거리는 이 같은 야구의 거인들이 모두 다른 팀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의 일간지들도 팀의 이름과는 달리 가장 슈퍼스타가 없는 팀으로 셔미 스타즈를 거론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삼촌도 반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반장은 현재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이모균과 김진우가 합류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역설했다. 물론 이모균과 김진우의 이름을 맨 먼저 꺼낸 것은 삼촌이었지만 그 명성이 자자해진 것은 역시 반장의 입을 통해서다. 반장의 말에 따르면 김진우야말로 이만수의 버금가는 국가대표팀의 포수이자 강타자며 그 어깨의 힘이란 홈에 앉은 채 총알 같은 송구를 2루에 날릴 정도여서 그를 만난 상대팀의 감독들은 을의 가랑이를 문지르거나 양뺨을 번갈아 때리는 사인을 선수들에게 보냈는데 그 사인의 정체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오늘 도루 끝. 그리고 김호균으로 말하자면 말이다. 반장은 김호균은 인천고 재학 시절 실제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반장의 후배이자 야구에 관해 늘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인천고의 야구 감독이 그를 초빙한다. 그날은 마침 반상회의 날이라 눈코 뜰 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야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반장은 시간을 쪼개 인천고를 전격 방문한다. 인천고의 감독이 그를 부른 이유는 1학년으로 들어온 한 선수의 피칭을 봐달라는 것. 반장은 속으로 아직은 풋내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감독의 뒤를 따라 나섰는데 맙소사 그 1학년 선수의 공이 장난이 아니었다. 마치 도루코 면도날로 스트라이크 존을 도려내는 듯한 볼의 컨트롤. 세상의 모든 커브볼들에게 자넨 참 성격이 곱군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낙차가 큰 변화고 야구에 관한 한 인천고의 감독이 늘 조언을 구할 정도인 반장은 그저 한눈에 이놈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설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걸 보라면서 인천고의 감독이 더욱 놀라운 간격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우선 포수의 위치에 박스를 놓아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든 다음 직구와 슬라이더, 싱커의 위치에 불붙인 담배를 한 개씩 세워두었다. 마운드에 선 이모균은 침착한 눈빛으로 담배를 응시했고 차례차례 바깥쪽과 가운데, 몸 안쪽의 순으로 공을 던졌다. 샥, 쉭, 쓱. 놀랍게도 침을 발라 세워둔 담배는 쓰러지지 않았고 끄트머리에 담뱃불만 모두 꺼져 있었다. 마침 하늘에 노을이 지려던 참이어서 그것은 마치 서부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름답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가슴이 벅차오른 반장은 단숨에 그 1학년 선수의 곁으로 뛰어왔다.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모균입니다.
늘 인천 야구의 앞날을 걱정해온 반장의 뺨 위엔 어느새 굵고 뜨거운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모균을 비롯한 자식 같은 선수들에게 그날은 모처럼 소갈비라도 실컷 뜯게 해주려고 했지만 마침 반상회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다는 것이다. 아, 세상에 이토록 자자한 명성이 있을 수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우승팀은 3위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렸다. 물론 반장이 떠들 때면 아버지는 눈을 껌뻑껌뻑하며 뭔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했고, 삼촌은 자신이 먼저 찍은 여자를 말빨 좋은 친구에게 가로채인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때로 정력점을 하는 이 씨가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손을 내젓긴 했으나 반장은 오히려 정색을 하며 그럼 전화번호를 불러줄 테니 인천고의 감독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12시가 넘은 시각에 안면부지의 인천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확인한단 말인가. 모든 것은 통행금지가 해제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절이었고 78년에 제작된 영화 슈퍼맨이 지구 전역을 강타한 직후의 일이었으며 그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낙마로 하반신 불구가 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런 전화는 설사 슈퍼맨이라 해도 걸을 수 없었다. 그해의 2월 8일은 산미 슈퍼스타즈의 최초의 스프링 캠프 훈련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버스의 출발지를 알았더라면 그 전날에 배웅이라도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12살의 나에게는 그것은 인천고 감독의 집에 전화를 걸어 반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접어둔 상태였다. 대신 나는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마산을 향해 출발하는 1982년 2월 7일에 산미 슈퍼스타즈를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과거 인천 야구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이자 아시아의 철인, 한국의 홈런왕으로 불리며 한 시대를 장악한 한국 야구의 패왕이자 위대한 초대 산미 슈퍼스타즈의 감독 박현식 씨의 사진과 그 기사가 실려 있었다. 맹장 아래 약조롭다. 스타는 없어도 팀워크로. 산미에는 내보일 스타가 없다는 한간의 무료와 달리 스프링 캠프를 향하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선수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런 우려에 대한 박 감독의 반응도 너무나 당당하고 솔직하다. 맞는 말입니다. 22명의 선수 중에 아마추어 국가대표의 경력을 가진 선수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 자세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자세, 정열을 다한 플레이로 기필코 팬들의 사랑을 받는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2월 8일부터 시작된 스프링 캠프에서도 박 감독이 부르짖는 훈련의 목적은 여타 팀과는 달리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이다. 스포츠맨십, 젠틀맨십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대성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 마산을 향해 출발하는 오늘도 그는 간편한 트레인복을 마다하고 선수들 전원에게 정장을 하도록 운명했다. 나는 경악했다. 아, 저 복장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평범한 신문 기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슈퍼맨의 복장이 아닌가. 그렇다. 나의 선미는 야구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 출발부터 이미 슈퍼했던 것이다. 급기야 12살의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감독과 선수 전원의 정장 차림으로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오르는 그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산미 슈퍼스타즈의 영원한 팬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에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산미의 숙소가 있는 마산의 야구장을 이미 오비 베어스와
건국대 야구팀이 선점. 산미는 부득불 마산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진해공설운동장으로 연습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해공설운동장은 그의 전국체전에 대비한 보완공사로 더할 나위 없이 어수선한 상태여서 나는 나의 영웅들이 훈련 중 쏟아지는 강목더미나 자갈에 깔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어머 귀여라. 나는 그날 가증스레 살살 웃는 마스코트 곰을 보고 오비의 팬이 되기로 결심한 여동생을 쥐어박았고 건국대에 진학하게 된 사촌 누나와의 연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 알게 모르게 오비와 나의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 다음날엔 친구들이 집에 몰려왔다.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새로 시작될 중학생활이 화자의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이젠 그 누구도 중학교에 일 따위를 권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의 관심사는 한 달 후에 펼쳐질 프로야구와 연고팀 산미에 관한 것들이었고 그중 유일하게 금태 안경을 끼고 특별히 애양심이 강한 팀은 물론 유달리 성적이 좋았던 조성훈이라는 놈은 이미 6개 구단의 감독과 코치짓, 선수들의 이름을 마치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듯 줄줄이 꿰고 있었다. 놀면서도 늘 반의 1등을 도맡아 하던 이놈은 자신만의 특이한 논리로 우리의 산미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팀 선수들은 이름도 외우기 좋아. 확실히 산미슈타즈의 선수들에겐 특이한 이름이 많았다. 마치 이름이 특이한 선수들을 특별 우대한다는 지침이라도 있는 듯 그 기명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갔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얘기를 접고 그중 몇 분의 조남들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며 어쨌건 나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회원이니 말이다. 참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대목을 읽으며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대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야구팀의 멤버였던 이분들의 존함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읽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묻지 마라. 로버트 드니로의 영화 더 펜을 본 사람이라면 내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1번 금광열. 어떤 광물의 일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배번은 22번. 포지션은 포수였다. 2번 인호봉. 인수봉 조병의 어떤 산봉우리의 명칭일 것 같지만 역시 아니다. 배번은 31번. 포지션은 포수였다. 3번 감사형. 새로 발견된 공룡의 학술적 명칭인가 하겠지만 그럴 리가. 배번은 26번. 포지션은 투수였다. 4번 장명부. 장부나 쑥박부의 일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배번은 34번. 포지션은 투수였다. 5번 정구선. 정구 경기장의 라인을 일컫는 말 같지만 역시 아니다. 배번은 23번. 포지션은 이루수였다. 6번 정구왕. 정구의 챔피언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럴 리 없다. 배번은 17번. 포지션은 외야수였다. 7번 김바위. 할 말 없다. 하지만 어쨌든 배번은 25번. 포지션은 1루수였다. 뭐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특이했다. 특이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친구의 입을 통해 전문가와 해설자들조차 발견 못한 산미의 또 다른 우수함을 발견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이었다. 예컨대 모든 슈퍼맨들이 이름이란 그런 것이다. 슈퍼맨의 경우 클라크? 무슨 시계의 일종인가 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며 007의 경우에 본드?
접착제를 말하는 건가? 하기 쉽지만 역시 사람 이름이며 배트맨의 경우에도 브루스? 그건 춤이잖아. 하기 쉽지만 역시 사람의 이름인 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런 사람이 이름을 지닌 채 평상시엔 지극히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신문사로 오고 미인을 만나고 시가를 피우며 스프링 캠프를 향해 출발하는 버스에 오르는 것이다. 그 다음 날에 일주일 후엔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식장엔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삼촌, 2명의 여동생과 3명의 고모가 오셨다. 어린 마음에도 이러실 필요까지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사실은 졸업식이란 원래 그런 것이란 사실이었다. 6개 구단 선수들의 명단을 모조리 외운 조성은의 경우엔 적어도 6개 구단을 창단하고도 남을 만큼 친척이 온 느낌이었다. 친구 중에선 나와 조성훈이 나란히 우수과상과 개근상을 탔고, 아버지는 상을 못한 친구들의 아버지들과 인사를 할 때와는 달리 조성훈의 아버지와는 꽤 오랜 환담을 나누었다. 결국 두 가족은 아버지들의 의기투합으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중국인 거리의 중국집들은 자장면의 면발보다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걸어오면서 짝이라도 했는지 두 아버지가 생각한 이 거리의 가장 맛있는 집도 같은 곳이었다. 심지어는 메뉴를 고를 때조차 두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우수상과 6년 개근상을 타고 나란히 알파벳을 외운 채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두 소년의 아버지는 서로 통하는 데가 많았던 것이다. 한참 동안이나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불러서는 나란히 앉게 했다. 다음은 뻔한 레퍼토리였다. 나는 내심 아버지가 앞으로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앞날 혹은 국제사회 속에서 인천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따위의 망언을 일삼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낯이 붉어진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에 가까운 얘기들을 늘어놓았고 여는 무엇보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모쪼록 조성훈과 내가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공부, 나란히 인류대에 합격하라는 것이었다. 인류대라 옳거니. 두 아버지가 서로 계산을 하니 많이 하는 동안 나는 중국 거리의 귀퉁이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중국인 거리의 중국집 지붕 사이로 본 그날의 하늘은 짜장면 위로 영롱하게 머리를 내민 완두콩처럼 개운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 2월의 하늘을 두 눈에 가득 담고서 나는 지금쯤 진해의 운동장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을 3위 슈퍼스타즈의 선수들을 생각했다. 뭐하냐?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은 조성훈이었다. 그냥 왠지 모르게 조성훈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성훈이 말했다. 첫 시합 같이 보러 가다. 그것은 짜장면 위로 영롱하게 머리를 매민 완두콩끼리의 교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깨동무를 한 채 마지막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나란히 심호흡을 했다. 팥다위가 절대 들어있을 리 없는 두 완두콩의 콧구멍 속으로 지구의 오존층 그 자체였다고 말해도 좋을 청량한 공기가 한껏 들어왔다. 그것은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사이다의 진한 향이었다. 그 다음 날엔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모균의 합류가 끝내 불가능해졌다는 비보였다. 긴급회의가 소집되듯 어른들의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누구보다
낙다간 인물은 반장이었다. 어제 오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생이 알려줬지요. 이젠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선수가 없다고 동생도 한숨만 쉬더군요. 라고 길고 긴 한숨을 엎질러 놓았다. 구치가 심한 한숨이었다. 어허,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럼요. 야구는 9회 말 이아웃부터인데 이씨가 거들렀다. 옳거니?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날엔 조성훈으로부터 급한 연락이었다. 숨이 곧 넘어갈 듯한 목소리였다. 숨이 곧 넘어갈 만큼 조성훈의 집으로 달려가니 이미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여 숨이 넘어간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보란듯이 상기된 눈들이 집중해 있는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칼처럼 뻣뻣한 한 장의 광고 전단지였다. 당시로선 쉽게 보기 힘든 3도 컬러 인쇄의 전단이었다. 그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팬클럽 회원 대모집.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산미 슈퍼스타즈가 어린이 팬클럽 회원을 대모집합니다. 구도 인천의 슈퍼맨 산미 슈퍼스타즈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어린이 팬클럽에게 회원께는 자랑스러운 어린이 회원카드와 함께 다음의 선물을 드려요. 1번 산미 슈퍼스타즈 스포츠 가방. 2번 산미 슈퍼스타즈 야구 모자. 3번 산미 슈퍼스타즈 야구 전화. 4번 산미 슈퍼스타즈 선수의 사인볼. 5번 산미 슈퍼스타즈 컬러 스타 카드. 6번 산미 슈퍼스타즈 대형 브로마이드. 7번 산미 슈퍼스타즈 썬캡. 8번 산미 슈퍼스타즈 방수 돗자리. 가입비 5,000원. 지금에 이르러 감히 말하거니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팀인 산미 슈퍼스타즈 그 최초의 팬클럽은 그렇게 탄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숨막히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총 천연색 컬러 인쇄를 배경으로 그 누구도 빠뜨려선 안 될 가입비 5,000원과 함께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한 배에 오른 선원처럼 단결해 있었고 우리의 배는 저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영원의 보금자리인 슈퍼스타즈 세계를 찾아가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도 거센 폭풍우도 우리를 막지 못하리. 태양이 장렬하면 산미 슈퍼스타즈 선캡을 쓰고 태풍이 몰라치면 산미 슈퍼스타즈 방수 돗자리를 펼치리라. 형제여 고향의 짐들이랑 스포츠 가방에 조타수여 긴 여행의 무료함이 그대를 삼키려거든 당당히 브로마이드를 펼쳐들어라. 미랑자는 어디 숨었는가? 전원 가판으로. 지금 당장 회원카드를 검사하겠다. 오늘 밤엔 럼주를 돌려라. 그리고 오 스타카드를. 딜러는 누구지? 아, 해풍이 본다. 내 글러브 가져와. 야구 보자와 야구 장반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사인볼은? 확실히 어린이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무엇 하나 빠질 게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킬러 스타 카드나 브로마이드는 그렇다 쳐도 도대체 스포츠 가방과 야구 모자, 야구 잠바와 사인볼, 선캡과 방수 돗자리도 없이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걸까? 그 다음 날엔 머리를 깎았고 어머니와 나는 3-7 가방, 학생 가방과 학생화, 실내화 등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퇴근길에 엘리트 학생복지로 제작된 나의 교복을 찾아오셨다. 저녁을 먹기 전에 나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교복을 집어야 했다. 사실 교복보다는 산미의 로고가 새겨진 야구 잠바가 입고 싶었지만 가입비 5,000원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나의
기분을 한껏 맞춰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분을 한껏 맞춰가고 있었다. 흰 양말에 학생화를 신고 37 가방을 손에 들고 나니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한술 더 떠 난데없이 교모챙을 손에 쥐며 경례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의 기쁨이 거의 2,000원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나는 숨 쉴 틈을 두지 않고 방에 들어가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어디 가니 이제 밥 먹어야지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문을 열며 또박또박 얘기했다.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 순간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 곧바로 4,500원 선을 돌파하며 상한가를 치는 장관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병철 생활영어만 보면 된다는 계산을 그 순간 끝내고 있었다. 좀 비굴한 감이 있긴 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도 크다는 머리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그 해에 3월이 되자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친구들 역시 학교가 같거나 다를 뿐 중학생이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에 자랑스러운 어린이 회원이 되어 있었다. 가입비 5,000원을 손에 쥐고 인천 체육관 앞에 늘어선 길고 긴 줄을 기다려 나는 산미의 스포츠 가방을 받아쥐던 그 순간의 감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 친구들과 함께 열어본 그 가방 속에는 과연 야구 모자와 잠바, 사인볼과 스타카드, 썬캔과 박응수 돗자리 등이 하나 빠짐없이 들어있었고 그날 밤 우리 영혼들은 밤하늘을 날고 멀고 먼 우주의 끝 슈퍼맨의 고향인 클립튼 은하가에서 이르러 아름다운 별자리가 되었다. 그 빛나는 별자리의 이름은 리틀 슈퍼스타즈좌.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프로야구의 리그가 펼쳐지는 봄과 가을에 관측이 용이하다. 관측비 5,000원을 구단 사무실로 입금바람. 물론 산미의 어린이 회원들은 그 수가 실로 수만에 달하는 것이었겠지만 이 글에서 나를 비롯한 동네 친구들, 즉 함께 야구 잠바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전철을 타고 야구 경기를 보러 다닌 7명의 회원들을 일컫는 말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7명의 모두 회원카드에 아무 하자가 없는 정식 회원들이며 평소엔 검은 교복 차림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만 게임이 있는 날엔 즉시 슈퍼스타즈의 복장을 착용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 별로 빛나지 않는 이름들은 나와 조성우 그리고 나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매일 아침마다 민병철 생활영화를 보고 주말이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회원만을 입을 수 있는 야구 잠바를 입고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생활을 되풀이했다. 야구라고 해봐야 캐치볼 정도의 수준이지만 나는 지금도 캐치볼을 하며 보았던 그해 3월의 하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주말의 해는 그 창공의 한복판에 늘 떠 있었고 이제 몇 주만 지나면 프로야구가 시작된다는 나의 믿음이 런을 외치는 삼루의 코치처럼 지구를 공전시키고 있었다. 지구는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부지런한 세 개의 쪼인 벌레처럼 3월 27일은 꾸물꾸물 기어왔다. 런. 부지런한 지구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그래도 들은 척 만척 꾸물꾸물 기어오던 그 벌레는 그날 오전 내내 서울운동장 야구장의 그라운드 한복판에 정지 있었다. 오후 1시 15분 어린이에겐 꿈을, 젊은이에겐 낭만이라는 구호와 함께 마침내 프로야구라는 이름의 한 마리 나비가 되어 그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야흐로 프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